안녕하세요. 프리뷰의 N팀장입니다. 1월 28일 국내 경기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구가 올스타 브레이크로 접어들면서 오늘은 농구 4경기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어제 경기 저희가 그 골드 체험, 골드 체험을 오픈을 하고 오픈한 이후에 첫 올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유 게시판에 이 달봉님이랑 광부님이 뭐 골드 체험 유저인데 고맙다라고 이렇게 글을 써주셨는데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 팀원들에게 이렇게 힘이 되는 글을 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솔직히 제가 원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적중률을 보이고 그 다음에 저희 뭐 유료 가입하신 분들이나 또는 이렇게 골드 체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직원들에게 격려의 한마디 이런 서로 오고 가는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을 원했었는데 광부님이랑 이 광부님이시네요. 광부님이랑 달봉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두 분들에게 일단 55,000포인트 저희가 넣어드렸습니다. 골드 체험 끝나고 한 번 더 하실 수 있게끔 저희도 감사의 뜻으로 제 직권으로 제가 감사하다는 뜻으로 55,000포인트 넣어드렸으니까 다음 달에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글 올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창원 LG와 KGC와의 경기입니다. 자, 창원 LG는 지금 뭐 스케줄이 계속 퐁당거리는 스케줄이고 그 다음에 일단 직전 모비스와의 경기에서 패하였죠. 이날 패배의 원인은 뭐냐면 일단 마레이가 평소와 같은 폼을 보이지 못했어요. 평소와 같은 폼을 보이지 못했던 것은 뭐 당연하죠. 왜냐하면 일단 모든 팀들이 LG랑 경기할 때 마레이를 1순위로 집중마크하는 게 뭐 수비의 1순위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레이가 그러면은 골 밑에서 킥아웃으로 내주는 공을 외곽에서 3점으로 메이드를 해준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수월하게 풀릴 수 있을 텐데 이제 그걸 LG가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득점력도 줄어들고 아울러 마레이는 짜증을 내고 뭐 그러한 계속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창원 LG가 경기에서 패했는데 사실 마레이의 폼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좋았던 어떤 1, 2라운드, 2, 3라운드 때의 마레이의 폼은 확실히 아니다라는 점. 그리고 일단 LG의 일단 홈에서의 이 3점 최근 5경기는 35%인데 직전 경기는 3점 적중률이 좋지 않았고 또한 홈 경기에서의 3점 적중률이 28%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부분도 아까도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레이가 고립이 되었을 때 마레이가 킥아웃으로 공을 백코트로 빼줬을 때 그때 이제 이재도나 이관희가 3점을 메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되지 않아서 직전 경기 패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KGC 같은 경우는 거의 뭐 3, 4, 5, 6, 7 닷새간을 푹 쉬면서 오늘 경기 이제 다시 원정에서 시작을 하는데 KGC는 뭐 특이사항은 스펠맨의 3점이 조금 좀 잘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스펠맨이 3점이 좀 잘 들어가지 않으면서 외곽에서 스펠맨이 고전을 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요소는 그러다 보니까 스펠맨이 인사이드 페인트 존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존에서 많은 활약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인사이드 그 프론트 코트와 백 코트의 어떤 밸런스가 오히려 잘 맞아 들어가는 모습이고 이 외곽에서 뭐 문성곤이나 변준영 등이 3점을 쏘는 데 있어서
뭐 전혀 꺼리지 않고 스펠맨을 믿고 던지는 모습, 뭐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최근 공격도 상당히 잘 돌아가는 모습이고, 역시나 그 오세근의 존재감 또한, 그 다음에 박지훈의 어떠한 최근에 어떠한 박지훈의 좋은 어떤 폼의 흐름, 뭐 문성건이야 워낙 잘해주고 있고, 변준영도 워낙 잘해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팀이 잘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음, 오늘 경기가 제가 봤을 땐 일단 뭐 체력적인 문제, 어떤 마레이의 어떤 컨디션 저하로 인해서 KGC가 보다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전 이 경기 저득점 예상합니다. 저득점에서 KGC가 핸디캡을 극복하고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 SK와 가스공사의 경기인데, SK도 나름 긴 휴식을 하고 이제 홈에서 경기를 갔죠. 예. SK의 문제는 1, 2, 3쿼터 1, 2, 3쿼터 항상 잘 싸고 있다가 점수 차이가 많이 나면 4쿼터에 약간 좀 루즈해진다. 이제 그 전희철 감독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질책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고쳐질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러한 부분에 어떠한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하지만 뭐 김선영이나 허일영 같은 노장들의 어떤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원희 역시 좋고, 최부겸의 최근 폼도 좋고, 다만 최준영이 최근 부진하다라는 점이 조금 뭐 최근 부진이라기보다도 휴식기 이후에 폼이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예. 오늘 경기는 얼마나 좀 폼이 올라왔을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뭐 최준영은 조만간 폼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 지금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가스공사가 직전 DB와의 경기에서 유도훈 감독이 얘기했었죠. 이대성을 수비로 최대한 알바노를 맡게 하고 벨랑겔에게 최대한의 어떤 공격의 효율을 높이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경기를 했는데 뭐 아무것도 안 됐죠. 예, 이대성 역시 뭐 이대성은 뭐 혼자 그냥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네, 이대성은 안 돼요. 팀을 먼저, 아니 포인트 가드면, 리딩 가드면 일단 뭐 팀의 어떠한 공격을 먼저 봐주는 상황에서 뭔가를 풀어가야 하는데 뭐 전혀 그게 안 됩니다. 공 끌고 있다가 그냥 뭐 스페이스 나면 3점 던지고 뭐 안 들어가고, 잘 들어가는 날은 역시 이대성이다, 안 들어가는 날은 뭐 아유 뭐 팀의 전반적인 움직임이 뭐 없다,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예. 현재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이 정효근의 어떤 폼이 안 좋고, 그다음에 이대현의 기복이 심하고, 특히나 이 할로웨이의 폼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라는 점도 한 번쯤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나마 유도훈 감독이 수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점, 최근 5경기 뭐 조금 실점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득점도 같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 78점에서 최근 5경기 72점, 득점에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하고, 그 다음에 두 팀의 3점 적중률 너무 안 좋습니다. 26%, 27%. 예. 두 팀의 3점 적중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오늘 경기 외곽에서 뭐 그렇게 많은 점수가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SK 수비 또한 좋고, 그 다음에 가스공사 또한 최근 수비에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득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으며, 일단 SK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SK의 마인슨까지 봅니다. 마인스까지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SK의 4쿼터의 경기 운영이 조금 우려스럽긴 하지만, 일단 뭐 데이터 상으로나 전반적으로 어떤 전력상으로는 이 마이너스 핸디캡승을 보는 게 맞긴 합니다. 저득점 예상합니다. 다음에 원주 DB와 KCC 경기입니다. 원주 DB는 지금 뭐 김주성 감독 체제로 바뀐 이후에 상당히 경기력이 좋아졌습니다. 일단 선수들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김주성 감독이 원하는 농구는 김주성과 에르난데스, 그 다음에 강상재, 이 트리플 타워를 내세워서 프론트 코트에서의 어떠한 강점을 최대한 살리고, 또 그로 인한 어떤 수비까지도 충분히 살려보겠다는 그런 입장이고, 물론 DB가 외곽이 약한 건 사실입니다. 외곽이 약하다 보니까 프론트 코트에서 득점 생산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껄끄러운, 그다음에 퍽퍽한 어떤 공격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그나마 알바노가 이제 나름 최근 활약을 해주고는 있지만, 올 시즌 알바노의 3점이 30%였어요. 근데 최근 5경기 41%, 예, 3점
4개, 3.4개 던지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던지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던지는 게 강상재인데, 이 두 선수의 3점 적중률만 조금 높아진다면 상당히 경기를 편하게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알바노가 김주성 감독에게 어떠한 신임을 이제 확실히 받고 있는 모습이죠. 예, 그럼 뭐 신임을 받을 수밖에 없죠. 두 경민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자율권을 알버노에게 주면서 알버노가 이제 보다 더 본인이 하고 싶은 농구를 하다 보니까 3점 적중률도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반면 KCC는 휴식기 이후에 3연패 기록하는데 경기력이 너무 안 좋습니다. 네, 경기력이 너무 안 좋고 게다가 이승현마저 이제 한 달가량 부상으로 결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승현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KCC의 높이가 확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높이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해야 될 KCC가 이승현이 빠진다면 오늘 경기도 쉽게 풀어가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승현이 백코트와 프론트코트의 어떠한 중간에서 어떤 가교 역할을 잘 해주면서 허웅을 살리고 라고나를 살리는 게 이승현의 역할이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오늘 경기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한다면 KCC가 오늘 경기 힘들게 풀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허웅이 오늘 경기만큼은 DB가 백코트가 좋은 상황이 아니고 백코트 자원이 많은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허웅이 좀 뭔가를 해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최근 허웅의 폼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허웅 같은 경우는 올 시즌 평균 4.6개의 어시스트와 16점. 하지만 최근 5경기 3.8개의 어시스트와 11점. 거의 뭐 평범한 수준으로 지금 접어드는 상황입니다. 허웅이 뭔가를 좀 해줘야 되는데 최근 3점 적중률은 그나마 KCC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요? 예, 조금 뭐야 똑같네. 똑같습니다. 3점 적중률 똑같고 3점 허용률 두 팀 다 준수합니다. 이 경기 언더가 상당히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저는 DB의 승 쫄리시면 DB의 플러스 핸디캡 승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KB스타즈와 삼성생명인데 직전 경기 배혜윤이 안 나왔는데 이렇게 타이트한 경기를 하였고 KB가 이렇게 많은 실점을 하였다라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 분명히 문제가 있고 KB에게 항상 박한 어떠한 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KB의 이 멤버를 보면은 강희슬 국가대표죠. 박지수 국가대표죠. 김민정 국가대표죠. 뭐 허예은도 백업으로 국가대표 뽑힌 적 있죠. 여기는 배혜윤, 강유림 말고 없어요. 네. 그리고 일단 뭐 제가 항상 뭐 감독 얘기하는데 진짜 감독의 역량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지금 KB스타즈가 1-3-1을 씁니다. 1-3-1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박지수의 체력도 세이브하고자 뭐 가장 지금 현재 박지수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한서 감독에게 있어서 박지수가 전략이라고. 박지수의 세이브를 체력을 세이브하는 입장에서 이제 1-3-1을 쓰면서 수비를 하면서 경기를 풀어가고 있는데 임금배 감독이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하면서 젊은 선수들에게 3점을 3점 과감하게 쏴야 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직전 경기 3점이 좀 터졌어요. 삼성생명이 배윤이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겠지만서도요. 그렇게 3점이 좀 맞으면 전술을 바꿔야 되잖아요. 예? 근데 뭐 전혀 바꿀 생각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오히려 임금배 감독이 어떤 상황과 어떤 그 시기에 따라서 선수들이 어떤 적재적소에 대한 교체가 상당히 잘 이루어졌던 경기였는데 근데 직전 경기 배혜윤이 없었잖아요. 근데 오늘 경기 배혜윤이 출장을 합니다. 배혜윤이 없는 경기에서 4점 차가 났기 때문에 배혜윤이 있으니까 뭐 점수 차가 더 줄어들 것이다.
배혜윤 아니면 삼성생명이 이길 것이다. 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배혜윤이 들어오면서 백코트의 볼 흐름이 조금 더 뻑뻑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면은 배혜윤이 없으면은 그들끼리 풀어가야 할 어떤 패스워크가 있는데 배혜윤이 있게 되면 이제 어린 선수다 보니까 배혜윤을 자꾸만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서도 일단은 저는 배혜윤이 있음으로 인해서 외곽에서의 어떤 스페이싱이 삼성생명 선수들에게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직전 경기의 3점 성공률이 한 80% 정도만 보인다면 오늘 경기 삼성생명이 KB스타즈를 충분히 비빌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박지수는 30분이 맥스예요. 직전 경기 30분 뛰었지만 배혜윤은 40분 풀타임을 뛸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90%의 폼인 배혜윤과 70%의 폼인 박지수와 서로 붙는다고 봤을 때 저는 배혜윤이 조금 더 좋다라고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최근 5경기 보면은 KB의 실점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득점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박지수의 효과겠죠. 반면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꾸준한 그런 폼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3점의 능력도 최근 3점의 능력도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직전 경기에서는 삼성이 조금 더 좋았죠. 다만 이제 3점을 맞을 수 있는 억제율이 삼성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강희슬의 슛감은 이제 포기했습니다. 맨날 프리뷰 쓸 때마다 강희슬의 슛감이 돌아올 때가 됐다 포기했습니다. 예, 강희슬의 슛감은 포기했고 그냥 얘는 25%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예. 한채젠도 이제 3점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강희슬은 아직도 답답합니다. 물론 강희슬이 수비나 어떤 돌파 능력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하나 확실한 건 직전 경기 27득점인가 했었는데 배혜윤이 골밑을 버티고 있는 한 강희슬이 직전 경기만큼 골밑을 활개하고 돌아다니기는 힘들다. 직전 경기만큼의 득점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오히려 뭐 김민정은 꾸준하니까요. 예. 그렇게 되면은 전 이 경기 승패는 패스하고요. 뭐 KB가 아무래도 뭐 이길 확률은 선수 멤버상 이길 확률은 높겠지만 저는 이 6.5라는 핸디캡이 너무 높다. 그래서 삼성생명의 플러스 핸디캡 승에 최근 KB의 실점이 많다라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 오버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이 프리뷰엔 검색해 주셔서요.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이 투데이에 있는 투데이에 있는 글들, 이 프리뷰 딱지 이거 다 모두 다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십니다. 저희들이 VIP 조합 뽑는 거 다 이 안에서 뽑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기에 접근하시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실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아요는 시청자 수의 10%꼭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2월 되면 그때도 저 구독, 좋아요 수 보고 제가 골드 체험 다시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프리뷰엔 방문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따 밤에 NBA 경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프리뷰엔 N팀장이었습니다.